자,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노인성 질환,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병이죠. 치매와 파킨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내 증상과 관련해서도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걱정되는 이야기는 뭐든지 좋습니다.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오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한방에 풀어주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김민승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승이라고 합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사실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수님들께 연락을 취해봤는데 진짜 다들 너무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요즘 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노인성 질환을 겪는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실제로도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저희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환자들이 많고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치매나 이런 파킨슨병 같은 환자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런 병들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는 잘 진단이 안 됐던 그런 분들도 요새 점점점 이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인터넷들이 발달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나 의심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치매랑 파킨슨에 대해서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못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면 저는 뭐 바빠도 뭐 언제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세요. 섭외를 미리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교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신경과잖아요. 네. 신경과면 어떤 질병을 다루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저 신경과를 되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다른 과들에 비해서 역사가 물론 뭐 20-30년 됐지만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신경외과랑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신경과라고 얘기해도 바로 이제 3초 만에 신경외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구분하는 거는 신경외과가 있고요. 네. 저희는 신경내과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과 계열이고 그래서 저희는 뭐 뇌 그리고 척수, 말초신경 같이 그런 뇌에 있는 신경들을 모두 다루는 과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뭐 복시나 뭐 손떨림, 손저림 등 이런 간단한 증상들로도 많이들 오시고 그다음에 뇌경색, 중풍이라고 하죠. 뇌경색이나 뭐 경기하는 이제 뇌전증 이런 중환 질환들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인 노인성 질환들, 치매, 파킨슨병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시겠네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들을 쭉 열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가 치매와 파킨슨이기 때문에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이 치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잘 알던 것도 깜빡깜빡하고 왜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단어 생각 잘 안 나고 그러다가 문득 나 혹시 치매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요게 가장 궁금해요. 네. 뭐 실제로도 정말 외래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다른 뭐 두통으로 오시는 환자나 어지러움으로 오시는 환자들도 요새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하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뭐 그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노화가 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저만 해도 사실은 20대 20살 때 초반보다도 벌써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예전 같지가 않을 수가 있고 물론 좀 공감이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네. 어쨌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릴 수 있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을 모두 치매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래로 오시는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좀 심해진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치매인데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은 떨어지죠. 30대와 70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내 또래 친구들 그리고 나랑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환자들
대상으로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으면 치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75세 어르신이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어요. 그럼 똑같이 70대 뭐 남자분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한 이런 분들과 비교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성적이 중간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럼 이제 기억력 저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 기억력 저하가 이렇게 떨어져 시험을 못 봤으면 모두가 치매냐?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그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잘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엔 잘했었던 은행 업무, 뭐 세금을 내고 은행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빨래를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좀 까먹는 것 때문에 지장이 생기면 그걸 또 저희가 치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치매 검사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검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 자체가 힘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검사가 오래 걸리니까 혹은 검사 시험 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를 진단할 때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MRI를 찍어서 치매를 진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MRI로 이걸 진단하는 건 아니고 방금처럼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서 점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정밀 검사를 해서 치매를 진단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한두 시간씩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힘들 수가 있고 그렇지만 모든 환자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선별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좀 치매가 의심된다.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두 시간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렇군요. 이런 검사들은 이제 네,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네. 3부로. 자, 3부에도 김민승 교수님과 함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묻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치매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한다.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이게 치매로 진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치매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어떤 질병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것만 치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치매라는 거는 그냥 이런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현상을 치매라고 하고요. 그 원인은 많게는 90가지 정도로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나이가 들어서 생긴 치매 말고도 뭐 대표적인 게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게 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 외에도 뭐 파킨슨 치매라든지 루이스초 치매 그리고 여러 가지 갑상선 기능이나 또한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도 그런 걸로 인해서 치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매가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치매들은 치료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알츠하이머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이 들면 들수록 생기는 그런 치매 말고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결국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가 그 치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그런 뭐 완치가 가능한 치매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치매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원인들 예를 들어 갑상선이나 문제나 수두증, 비타민 부족 등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는 약물이나 수술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개선할 수가 있고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검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증상은 똑같은 거죠? 증상은 임상적으로는 물론 대부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나 혈액 검사 같은 검사들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치매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치매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뭘까? 그냥 단순히 진짜 나이가 들어서 뇌가 노화하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알츠하이머는 절대 다수가 이제 65세, 7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에서 생기는 노화에 의한 반응이긴 한데 일단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뇌 위축이 아니라 이제 이 뇌에 이제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이 머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 성분들로 인해서 뇌가 빠르게 정상적인 노화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를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뇌에 쌓이는 단백질, 맞습니다.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서 치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 종류에 의해서도 뭐 전두엽 치매나 로이스트 치매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치매가 생기긴 하는데 일단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꼭 주로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생기고 누군가는 생기지 않고 이러는 게 젊어서부터 뭔가 어떻게든 관리를 하면은 이게 예방도 가능하고 이런 걸까요? 치매라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긴 해서 네. 뭐 타고난 소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뇌 활동이나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치매 증상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치매 보통 증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치매는 뭐 흔히들 이제 기억력 저하, 건망증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초기에는 이런 건망증이 많이 생기게 되지만 인지 장애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제대로 하고 단어를 기억하는 언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길 찾는 능력도 있죠. 시공간 능력 그리고 이제 집행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일머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 해도 좀 되게 둔한 사람들이 있고 공부는 되게 못하거나 예를 들어 공부와는 기억력은 안 좋더라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일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런 전두엽에서 하는 이런 집행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발적으로 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인지 장애인데 이런 여러 영역에서 이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깜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머니가 나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집이 세지고 뭔가 이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해서 되게 둔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보호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그런 행동심리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기억력 저하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일이 생겨서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또 이제 더 심할 때는 헛것을 보거나 망상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기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제 보호자들과 굉장히 갈등이 많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억력 저하보다도 더 많이 환자들과 보호자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발병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발병 후에도 결국은 이런 진행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완치를 할 수는 없어요. 치매를 아직은 뭐 여전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된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지만 이런 인지 기능들의 저하나 그리고 또 기억력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해서 그 적절한 약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이나 그다음에 뭐 신문 읽기, 책 읽기를 통해서 이런 계속 그 두뇌 재활 운동을 하는 거죠. 뇌에다 계속 자극을 주면서 이런 기억력이 더 저하되는 걸 빠르게 진행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나이가 젊은 분인데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노인성 치매인데도 젊은 분들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절대 다수가 65세 이상의 치매를 나타나게 있고 그 이하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원인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뭐 다른 종류 아까도 얘기 드렸던 뭐 다른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치매도 있고 물론 알츠하이머가 젊었을 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다른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원인들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1378님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의 경우에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잘 안 들으시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말을 잘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아까도 얘기 드렸던 언어 능력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더 흔한 거는 이런 전두엽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그런 고집이 세지고 보통 이제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본인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이제 너무 이제 보호자들이 너무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병의 현상이다,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천천히 어머니에게 익숙한 것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매는 아기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2살, 3살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차분히 가르쳐주고 알려드리면서 이제 좀 참고 기다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과도하게 생길 때는 약물로도 조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이런 거부하는 증상들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 가까운 것부터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옛날 것부터 잊어버립니까? 보통은 치매에서 보통 먼저 생기는 거는 이제 금방 이제 방금 들은 것들을 뇌에 이제 기억을 못하는 그런 가까운 기억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그래요. 본인의 고향이나 뭐 학교, 뭐 자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십 년 전 것도 다 기억을 하시다가 그쪽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는 방금 들은 것들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뇌에 이제 입력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분들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미자님께서 거실 왔다가 냉장고에 뭐 찾으러 왔지? 뭐 하러 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치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거 치매일까요? 30년 전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 있었던 일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네, 뭐 사실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죠. 사실 저도 그런데 그걸 이제 사실은 집중력 문제일 수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 그 평소에는 이제 괜찮은데 옆에서 이제 막 막내가 떠들고 소리 지르고 뭐 TV에서 막 딴소리 나고 그러면서 뭐 얘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냉장고로 가면 이게 집중이 안 되죠.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 경우가 더 흔할 수가 있고 정말 이제 이런 일,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냉장고에서 물건을 깜빡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가스불을 안 꺼서 불을 냈다거나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정말 중요한 지인 결혼식을 잊어버렸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이제 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애들 탓이네요. 애들이 정신없게 해서 그러네 엄마가.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다음 6887님 박마리아님이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도 치매가 걸릴 수 있는지요? 귓바퀴에 대각선 줄이 있으면 그렇다. 이런 얘기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요. 저도 좀 생소한 얘기 같은데 어떤 그 신체적인 뭐 것들을 진찰해서 치매를 진단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90가지 증상 치매 원인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갑상선 항진증에서 눈이 튀어나온다던가 목이 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치매와 연관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뭐 신체적으로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없죠. 사실 저희가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이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여쭤보면 알코올성 치매 궁금합니다. 가끔 만취자 사고 시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뉴스를 보면 술에 의한 일시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화가 나긴 하는데 1051님 질문 주셨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만성적인 술과 음주로 인해서 뇌가 계속 그 술이 과도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뇌 세포들이 손상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를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 알코올은 뇌에 작용을 해서 뇌의 신경을 좀 차단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일시적인 거는 들을 알코올 치매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 술에 의한 현상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깜빡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알코올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과음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술만 마시면 난 기억이 끊겨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는 알코올성 치매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게 이제 반복됐을 때는 좀 위험하다.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파킨슨 병에 대해서도 잠깐 짚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 파킨슨 병도 노인성 질환에서 치매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생소하다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파킨슨 병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그렇지만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노인 퇴행성 질환이고 상당히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내에도 1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돼서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질환군이 되고 있죠. 파킨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느려지고 떠는 병입니다. 느려지고 떤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떨림이 없는 파킨슨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이 가장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손에 이제 느리게 이제 떨림이 가만히 있을 때 손떨림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굉장히 걸음걸이가 종종 걸으면서 몸이 좀 뻣뻣해지고 느리게 걷고 표정도 무표정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약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걸음걸이는 당연히 좀 느리시고 표정도 많이 없어지시고 뭐 손떨림이나 이런 것들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는 좀 이게 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 다 파킨슨을 앓고 계시다 이럴 순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노인에서 생길 수 있는 걸음 저하에 비해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보폭이 되게 좁아지고 종종 걷는 게 되게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걸 감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인성으로 생기는 것과 다르게 파킨슨 결국은 몸에 도파민이라는 게 기계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하거든요. 이 물질이 모자르게 되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지고 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몇 년 사이에 점점점 그런 현상들이 느려지고 떠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걸음걸이가 안 좋으시다면 이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나 뼈 뭐 이쪽 이상을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파킨슨이라는 것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조 증상이 요것 말고 또 다른 것도 함께 느껴진다면은 조금 더 의심을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기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전조 증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킨슨병은 이런 전조 증상이 되게 특징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굉장히 유용한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네. 보통은 뭐 변비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냄새를 못 맡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지만 지금 들으시는 순간 표정들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런 증상들은 너무 흔하죠. 변비나 소변 자주 보고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 전립선도 많고 그러니까 네, PD님도 많이 놀라시는데 저희 PD 요즘 겪는 건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한번 보러 오시는 걸로. 깜짝이야. 이런 증상들만으로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그쵸. 어렵고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 있는데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다가 보통 우리가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하면 무서운 꿈을 꾸면 소리를 지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 몸에서는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몸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이런 전조 증상으로서 막 그 꿈속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소리를 지르고 팔다리를 휘두르게 돼서 심한 경우는 옆에 주무시던 배우자분들이 확 맞게 돼서 다치시기도 하고 그런 수면 행동들을 보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잠꼬대라고 생각하시지만 보통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제 수년 이후에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무실 때 이러시거든요. 굉장히 리얼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듯이 싸움을 하시고 뭔가 폭력적인 그렇죠. 그게 수면 무호흡에 의해서 그냥 잠꼬대 이런 걸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게 선명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세한 거는 수면 검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요. 그렇군요. 뭔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시거나 그랬을 때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음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무서운 꿈을 꾸고 안 좋은 꿈을 꿔도 그것들이 이제 꿈에서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비가 돼 있게 돼요, 몸이. 그런데 그 마비를 시키는 기관이 망가지면서 그렇게 꿈에 있는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좀 이상 행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파킨슨병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파킨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임상 진단을 통해서 신경과 의사가 이런 서동이나 그다음 팔 관절들을 만져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뻣뻣한 게 있는지 그리고 떨림이 있는지 걸음걸이를 보고 체크를 해서 진단은 그 상태로도 내릴 수가 있고요. 요새는 이제 핵의학 검사라고 해서 특수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영상을 찍었을 때 도파민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윤활유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얼마나 있다 나옵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저 지금 심각하거든요. 당장 진료 보러 오실 언제 예약이 가능하세요? 네, 진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검사는 이제 금방 되고요. 보통 검사를 예약해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뭐 다음 주나 다음 주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곧 이제 진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킨슨병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치매도 그렇고 파킨슨병도 그렇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위험군이 있을까요? 뭐 앞서 유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식습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고혈압, 당뇨 뭐 이렇게 합병증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위험군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치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혈관성 치매를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혈관 건강에 관련된 그런 병들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과음하시는 분들은 이런 치매에 굉장히 영향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으로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들이 치매나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50% 확률로 이렇게 유전이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뿐이지 대부분의 치매나 파킨슨은 그런 직접적인 1대1로 이렇게 유전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 모시고 갈 테니까 금연 금주 좀 강력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를 얘기해도 금연 금주를 안 하셔가지고 참.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건강 관리 해야 되는데 하시면서 또 계속 건강 관리 말만 하면서 이렇게 좀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동키호테 들으시면서 건강 관리해야지 확실하게 마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자, 노인성 질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걸리는 병일까? 따로 예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떻게 없을까요? 네, 그 정리를 해서 네. 말씀드리면 이제 몸이 앞서서 쇠약해서- 해주셨던 그쵸, 얘기지만 그쵸. 네.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이걸 말씀드리려고 아껴두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진 방법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근데 너무 기대를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들어보면 이렇게 뻔한 내용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도 첫째로는 어떤 두뇌를 회전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건전한 이런 게임이나 뭐 바둑이나 책이나 뭐 좋아하시는 것들을 다 진행하시면 그림 되고요. 맞추는 카드 이런 것도 너무 좋죠. 네. 뭐 화투장 맞추기 이런 것도 좋고 결국은 꾸준히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뭐 성경을 뭐 받아 적거나 읽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뭔가 꾸준히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인정을 가시던지 그다음에 친구분들을 만나시던지 뭐 종교 활동도 좋고요. 뭐 성향이 맞으신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들이 치매 예방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두 번째는 식습관이죠. 그래서 뭐 많이들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뭐 딱 좋은 식품, 안 좋은 식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식습관,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등푸른 생선 도움되고요. 뭐 고기와 기름진 뭐 고기도 물론 드시고 단백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선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견과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사실은 파킨슨이나 치매에서 유일하게 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는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운동입니다. 그래서 병을 걸렸을 때 그리고 병을 걸리지 않은 분들도 적절하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운동이 좋아요? 운동은 결국 이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 정해진 운동은 없지만 이번에 마침 저희 대한 파킨슨 학회에서 대한민국의 파킨슨 학회에서 파킨슨 운동에 대한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읽어보시면 파킨슨 환자들이 도움이 되는 운동, 간단한 체조나 유산소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절대 맞아요. 3일 이상 못 하죠. 맞아요. 너무 잘 정답.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이든 뭐든 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걷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음주, 흡연 제가 얘기 드렸고요. 뭐 결국은 뭐 조금씩 뭐 한두 잔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결국 뭐 습관성 음주는 정말 안 좋거든요. 매일매일 반주 이런 것들 너무 안 좋고 한 잔씩도 안 됩니다. 매일 드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정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한두 잔 이런 것들은 정말 모르겠지만 이제 과도하게 드신다 그러면 꼭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네. 뭐 흡연은 뭐 전혀 이제 백해무익이니까요. 치매든 뇌경색이든 뇌혈관이든 뭐든지 간에 결국 이제 끊으시는 게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네. 네. 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거.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멍하고 기억력도 뚜렷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화되게 되면은 이런 치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이제 코골이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 이런 분들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너무 무호흡이 심하다 그러면은 수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간다고 교수님 감사하다고 말씀 주신 분도 있으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파킨슨병 앓으셨는데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뗐다 안 뗐다 빠르게 반복하는 거였다고 이게
검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느린 행동들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질 그쵸 간단하게 하나를 배워보면 이제 뭐 저희가 주먹을 쥐는 것도 있고 손을 좌우로 돌리는 것도 있는데 제일 이제 간단한 거는 엄지랑 검지를 집게 모양으로 해서 두 개를 가지나 개처럼 빠르게 최대한 크고 빠르게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킨슨 환자들은 이 크기가 작아지고요, 느려지고 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10초, 20초 하다 보면 점점점 느리게 되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힘든데요. 이거 너무 힘든데. 맞습니다. 힘든데 네.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분들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빠르게 작아지고 빠르게 느려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두 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아주 정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좋네요. 자, 돈키호테의 많은 것들을 저희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다음에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선생님 시간이 되신다면 꼭 모시고 다시 많은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노인성 질환 중에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경과 김민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